네. 오늘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네. 이제 정치는 언론까지 전방위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건지 예상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뉴스타파 문제를 가지고 김기현 당대표가 거의 광분하듯이 막 사형, 뭐 타파, 뭐 이동관, 뭐 장제원 모두가 막 거의 뭐 고릴라들이 막 함성을 지르듯이 막 이렇게 챔피지들이 막 떠드는 것처럼 보스에게 잘 보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론중재법 그때 왜 반대했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 다섯 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대한 분들이 아예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아예 사형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왜 그러십니까? 더듬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습니까? 이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님. 이게 도대체 판사 출신이라고 믿어져요? 이렇게 균형이 없는 분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뉴스타파 저는 강력히 응원합니다. 국민들이 절대 뉴스타파 저거 오히려 더 지지가 늘어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뉴스타파가 더 큰 에너지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참 언론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법원이 또 그렇게 쉽게 무조건 그쪽에 손을 들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서울시까지 같이 나서서 괜히 언론 탄압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세훈 시장님도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금방 갈 텐데 2, 3년 후에 어쩌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겁도 없이 마음대로 떠들고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 지록위마의 세상에 그냥 국학아세하고 교원영색으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심한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나중에 후배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에 또 숨은 이유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 봉지욱 기자가 장시호를 최근에 인터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희재 씨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태블릿 PC 조작 문제. 제2 태블릿 PC가 바로 장시호라는 한동훈 장관의 현대고등학교의 아끼는 후배, 아주 친밀한 관계, 아이스크림을 나눠먹는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장시호가 일종의 한동훈 장관에게 가스라이팅 돼서 이 태블릿 PC 주가 조작에 서로 가담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지금 한동훈, 윤석열을 고발해놓고 민사소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1심, 2심 법원이 이 장시호의 태블릿 PC가 이게 최성원의 것이다. 최순실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최순실 씨가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1심, 2심에 다 승소를 했거든요. 근데도 한동훈 장관이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논리는 최성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돌려달라 그러냐. 그러니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상고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 지금까지 특검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건 최순실의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분이 정작 주인이 최순실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냐고요. 1심, 2심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느냐.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배척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논리는 최순실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면서 왜 이제는 자기 것이란 전제하에 그것을 태블릿 PC를 반환해달라고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한 이야기고, 그와 별개로 이 조작 여부를 한번 포렌식으로 봐야 이 태블릿 PC가 최성원의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변희재 씨 따르면 이게 열 몇 번인가가 자동으로 태블릿 PC가 켜지고 다 이게 작동이 구동이 됐다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사관 의심되는 사람의 사진까지 찍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핸드폰이 자동으로 온 오프가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태블릿 PC가. 유령이 했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은 정말 빈약하기 이를 데 없고 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봉지욱 기자가 장시호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이게 아닌가. 자신의 모든 거짓이 폭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뉴스타파와 봉지욱에 대한 집중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논란은
신앙림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를 가지고 오르는데 그 인터뷰에 뭐가 문제입니까? 커피를 타줬냐 안 줬냐 그거는 편집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그것에 대해서는 뉴스타파도 유감을 표시한 걸 알고 있지만 그 실제 내용은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이 조우영이라는 1155억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받은 박연호 이사장의 사촌 조카가 10억 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범죄 행위했는데 이거를 조사까지 해놓고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입건조차도 안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그 측근들은 뭐라고 변론을 했느냐. 이 SPC를 통한 PF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는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밝혔습니다. 아니 SPC 대출이든 그냥 일반 PF 대출이든 그걸 가려서 수사를 안 할 정도로 신사적이고 별건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이었어요? 윤석열, 한동훈 그 두 분이? 모든 별건 수사로 이재명, 송영길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디 고등학교 선배가 밥 한 끼 사주고까지 조사하는 이런 인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뭘 PF가 SPC가 아니니까 안 했다고? 그러나 뉴스타파는 그것조차도 밝혀서 이번에 사실상 SPC를 운영했던 부산저축은행이 운영했던 4군데 회사를 조우영이가 운영했다는 것을 뉴스타파가 밝혔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이 말한 SPC를 이용한 PF 대출로 수사 대상이 되는데 이걸 빠뜨렸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특검법 빨리 동의하세요. 특검법이 12월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 하지 마시고 이에 따라 수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커피 타줬다. 박 검사가 타줬는데 마치 윤석열 주인검사가 커피 안 타줬는데 타준 거 했다고 그게 뭐 언론사 대표를 사형시키고 언론사를 폐간할 문제입니까? 그러면 조선일보는 100번 이상 폐간됐습니다. 그렇게 범죄 행위라면 말이죠. 그때 그 국회의원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만 경기도 국정감사 때 조폭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뭐 관련돼 있는 그 돈이라고 돈다발을 사진을 가지고 보여줬던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게 국민의힘이 배후 조종해서 대선 공작을 한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님? 그럼 왜 이것을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그리고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을 왜 민주당을 끌어들입니까? 이게 무슨 대선 공작이라고요? 제가 그때 당대표였고 상임선대위원장이었는데 저는 김만배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님 그분 얼굴은 안면에 있지만 단 한 번도 통화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뭘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송영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것도. 김기현 대표님. 민주당이 뭘 공작을 해요, 그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게 녹취됐던 게 2021년 9월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이에요.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인데 무슨 공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아마 2021년 11월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아마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고 이게 공작을 해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데 허위 인터뷰했으면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김만배 모르게 신앙님이 녹취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모든 72분의 그 녹취록을 다 보면은 김만배가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몰래 녹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힐까 말까 신앙님 노조위원장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이듬해 때 3월인가요? 대선 전에 이건 꼭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아주 지엽적인 커피 타주냐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고 이게 논란 JTBC라 모두가 또 사과방송을 내고 정말 JTBC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데 JTBC 정신 차리세요. JTBC가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그렇게 송영길을 죽일 놈을 만들고 프랑스에 있는 나를 이게 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JTBC 아닙니까? 어떻게 이정근 녹취록을 수입했어요? 그렇게 송영길가 죽일 문제였습니까? 이미 우리가 정권도 뺏겼고 현역 의원도 아니고 내가 원내 지금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범죄라고 이 JTBC가 그걸 녹취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JTBC한테 제가 이번에
강승규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양섭이라는 그 자신의 지지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가 아는 후배를 통해서 JTBC에 보도해달라고 제공했습니다. 왜 제가 JTBC에 그걸 먼저 제공했느냐? JTBC가 이정은 녹취록 그렇게 나를 공격했으니까 형평의 원칙상 현 권력의 핵심인 강승규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강신업이라는 특정 후보를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주저앉히려고 했던 생생한 녹취가 나왔으니 이것이야말로 보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원석 총장이나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송영길을 공격했어요? 돈봉투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왜?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돈으로 매표 행위를 해서 법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이원석 총장님. 정당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해요, 이게? 돈으로 매표를 했습니까? 이게 설령 가사 이게 일부 사실을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돈 300만 원에 표를 판단 말이에요? 대부분 의원들이 저 송영길을 지원했어요. 200, 300씩 공시죠. 1억 5천만 원을 제가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의원도 저한테 300만 원 후원했다니까요. 그런 양반들이 그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시키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 선거에 개입합니까? 왜 룰을 고쳐라 그래가지고 유승민을 배제시키고 징계를 해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내고 아예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저격해서 김기현을 사실상 임명한 거 아니에요, 임명. 이게 공산당 아니에요, 이게? 전당대회를 왜 했어요, 그럼?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이번에 녹취록에 더 탐사가 보던 것처럼 내가 들어가면 3개월짜리 이준석이 이거 건방진으로 쫓아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을 뽀개버리겠다 그러고.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이 행위 아닙니까? 이러한 범법 행위를 보면서 한동훈, 이원석, 송영길의 이것을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특활비로 요리집에 가서 밥 먹고 49만 원에서 영수증 끌어서 빼고 그것도 휘발됐다고 다 거짓말로 숨기는 사람들이 송영길 하나 잡으려고 이 20대, 30대 여직원까지 집을 가택수에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동훈 장관 나이도 아직 어린데 이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당신들? 이원석, 김영철. 분명히 두고 봅시다. 이 송영길이 살아있는 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청산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거의 유승민이 오죽했으면 이게 완전히 이 용산이 전체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승민 같은 보수적인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2개월, 3개월 안에 끝나지 못할 2년, 이재명 2년을 수사해? 이게 무능한 거예요. 이 미친놈들 아니냐고. 이게 검사냐고. 이 깡패도 아니고 이런 무능한 깡패지, 이것들을 완전히. 아니, 한 사람을 이렇게 2년씩, 저도 지금 5개월이 돼가는데 이게 수사를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일반 생활도 못하고. 제가 무죄를 받으면 전부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김영철. 예. 아까 네. 말씀하시다가 JTBC에다가 주셨는데 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JTBC한테 그걸 줬는데 JTBC 기자들은 당연히 보도 가치가 있고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위 데스크에서 쫄아가지고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쫄아서 결국 데스크에서 킬돼가지고 결국 KBS에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JTBC 반성하세요. 이정근 녹취록과 이 청와대 현 살아있는 수석의 그 녹취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죽은 고기만 먹는 하이에나 같은 언론입니까? JTBC가? 손석희 JTBC의 그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기 바라겠습니다.